Win 18! Win 18! 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픽다운입니다. 올해 NFL에서 여러 감독들이 두각을 드러내지만 그 중에서도 올해의 감독에 가장 근접하게 달려가는 사람, 바로 그린베이 패커스의 맷 루프어에 대해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NFC에서 가장 강한 팀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인데 그 바로 뒤에 있는 팀 중에 하나가 바로 맷 루프어가 감독하고 있는 그린베이 패커스입니다. 이게 참 더욱 놀라운 이유는 패커스는 올해 주전 쿼터백이 부상으로 결장을 꾀난 와중에도 이런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돌핀스 같은 팀만 보아도 주전 쿼터백의 존재가 NFL의 팀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뭐 패커스 주전 쿼터백의 중요소가 떨어지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전년도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올해 리그 최고 티어의 쿼터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던 조던 러브가 그 쿼터백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패커스가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에이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라운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은 대부분 감독인 맷 루프어 덕입니다. 맷 루프어는 카이 셰너햄 감독의 이 계보 중 하나로 브록의 나이에 19년도 패커스의 감독으로 선임되었었어요. 들어오자마자 임팩트를 냈었는데 2년간 디비전 3위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던 패커스는 그가 들어오고 바로 컨퍼런스 챔피언십인 4강에 진출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2년 연속으로 진출을 했었어요. 맷 루프어의 창의적인 공격 전술이 굉장히 크게 좀 팀에 영향을 끼쳤었고, 뭐랄까 정적인 진영에서 러닝보다는 좀 패스를 선호하는 명정 쿼터백인 에런 로저스가 당시에 있었고, 러닝을 우선시하고 모션을 많이 쓰는 맷 루프어 감독이 있었는데 둘이 좀 스타일적인 측면에서는 맞진 않았어요. 근데 뭐 워낙 클래스가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서로 적정선에서 타협을 찾았고, 이게 2년 연속 4강 진출에 굉장히 큰 힘이 됐었는데, 하나면 결국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면서 두 인물이 좀 헤어지게 돼요. 각자 갈 길을 가게 되는데, 패커스는 이 상황에서 명정 쿼터백인 에런 로저스가 아니라 감독인 맷 루프어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게 참 굉장히 흔하지 않은 거거든요. 보통은 대부분 쿼터백을 구단에서 선택을 하는데 감독을 선을 든 거예요. 물론 에런 로저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든 것도 영향이 끼쳤었지만 폼이 절대 나쁘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간에 맷 루프어가 이제 전권을 가지게 되고, 명정 쿼터백인 에런 로저스보다 지금 새로운 쿼터백인 조던 러브와 궁합이 좀 좋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이 패커스의 내부 쪽에서 계속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에런 로저스랑 다르게 조던 러브는 맷 루프어가 직접 뽑아서 키운 선수라 이 루프어 감독이 그려놓은 전술을 좀 그대로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그리고 그러한 게 맞다는 듯이 조던 러브는 시즌으로서도 말도 안 되게 숙련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맷 루프어 감독과 함께 많은 사람의 걱정을 뒤로하고 또 한 번 탑10 공격을 만들어내고 플레이오프까지 승리를 거두면서 24시즌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24시즌이 시작되고 맷 루프어 감독은 자신이 정말 극소수에만 속해 있는 0에서 1티어 감독의 자신이 있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전 쿼터백과 후보 쿼터백을 쓸 때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일단 승패는 오히려 후보 쿼터백을 쓸 때 더 높고 득점 차이도 없고, 게임을 보면은 후보 쿼터백이 들어올 때 전혀 다른 전술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조던 러브가 있을 때는 패스가 60%에 육박하는 반면 후보인 말리 윌리스가 있을 때는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러닝을 통해서 장거리를 차근차근 던지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게임의 안정성을 올렸고, 상대 수비 입장에서 러닝을 막기 위해 1선으로 내려오면 그 뒷공간을 노리는 한 번씩 나오는 빅패스는 오히려 조던 러브 때보다 시도당 야드를 훨씬 더 높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모로 조던 러브가 있을 때도 물론 충분히 위협적이지만 말리 윌리스라는 후보가 있을 때도 굉장히 위협적인 팀이 된 건데요. 이렇게 보면 후보 쿼터백 수준이 좀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말리 윌리스는 강력한 운동 능력을 기반으로 22년도 3라운드 테네시 타이튼스에 드래프트된 건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패서나 이 쿼터백으로서의 역량이 좀 부족해서 타이탄스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다가 팀에서 방출되었을 정도로 그렇게 각광받는 후보는 아닙니다. 장점은 분명히 있는 선수인데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한 채 고성적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좀 감독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제가 소개해드리고 온 플레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잭슨빌 제규어스와의 게임입니다. 이 쿼터백 조던 러브가 부상을 갑자기 당하면서 말리 윌리스가 또 한 번 긴급하게 투입이 됐는데,
경기가 1분 정도 남은 시점에서 게임은 동점인데 패커스가 공을 받아요. 상대팀 제교스는 바로 직전에 터치다운까지 하면서 게임을 동점으로 만들었고 기세가 정말 확 올라가고 있었는데 패커스는 이번 쿼터 4쿼터 초반에 득점을 하고는 아무것도 쿼터 내내 하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상대에게 공을 넘겨주면 기세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뭔가 후보 쿼터백인 말리글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슈퍼플레이가 좀 나와야 되는 시점인데 이때 말리글리스가 51야드짜리 빅패스 플레이를 만듭니다. 러닝인 척 페이크를 넣고는 침착하게 필드를 보다가 아군 선수가 완전히 오픈인 걸 확인하고는 정확한 패스를 던져서 50야드 가까이 가면서 필드골 사거리에 들어가는 이번 게임 가장 중요한 플레이를 성공을 시켜가지고 뭐 말리글리스를 칭찬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플레이는 전적으로 맨로퍼를 중심으로 한 코치진이 만들어낸 플레이예요.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플레이 한참 전에 3쿼터 끝나기 전에 플레이가 하나 있어요. 말리글리스가 역시나 러닝인 척 플레이 액션 패스를 펼치려고 하지만 마땅히 열린 선수가 없고 제규어스의 수비가 쇄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의 운동 능력을 활용해서 수비를 피하고 빅플레이를 만드는 순간이에요. 이 정말 엄청나게 긴박한 순간이었고 심지어 이 플레이 바로 다음 플레이에서 좀 터치다운까지 나오게 되는 굉장히 좀 중요한 순간의 플레이였는데 이렇게 정신이 없고 기대하지 않던 빅플레이가 나왔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패커스 코치진은 잘했어 하고 약간 뭐 기뻐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이 플레이를 다시 보면서 빈틈을 찾아내요. 자 보면은 안쪽을 블로킹한 11번 제이던 리드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왼쪽 필드에 공간이 정말 많이 남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점에 착안해서 패커스 코치진은 자기들의 원래 플레이북에 없던 전술을 즉석으로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플레이인데 제이던 리드가 블로킹을 하는 척 해놓고는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플레이죠. 자 다시 말하지만 경기 한중간에 일어난 전술 추가고요. 상대 수비를 읽고 우리 선수를 읽은 다음에 심지어 이때는 패커스는 17대 13으로 지고 있던 상황에 말릭 윌리스의 즉흥적인 슈퍼플레이가 나온 순간이에요. 사실 싹 하고 지나칠 수 있는 그 혼전 상황에서 전술을 짜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릭 윌리스에게 전술을 알려주고 만약 수비가 비슷한 전형으로 나오게 되면 이걸 비상 플랜으로 쓰라고 코치진이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4쿼터 말미에 패커스가 준비를 하는데 기회라는 걸 느낍니다. 수비 진영이 비슷해서 말리 윌리스가 캔이라고 외치고 다른 선수도 그걸 그대로 이행하는데요. 후에 경기 후 인터뷰를 보면 제이던 리드는 이 플레이가 시작하기 전부터 캔 플레이라고? 그럼 난 오픈이다라는 걸 알고 있을 정도로 사실 즉석에서 짠 전술임에도 불구하고 선수진들에게 굉장히 잘 전달된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플레이가 펼쳐지고 정말 수비들 제이던 리드를 신경 쓰지 않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렸지만 광활한 공간을 패스가 이미 나갔고 게임의 승리를 결정지는 플레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요. 맨로퍼 감독이 이번 시즌에 왜 올해 감독의 자신이 뽑혀야 되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즌 전반적으로 새로운 쿼터백에 맞춰서 전혀 다른 전술적 접근부터 그 전술을 근간으로 리그 상위권의 공격력과 성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 중간중간에 상대 수비에 맞춰서 전략을 조정하는 걸 넘어서 없던 플레이를 그 긴박한 상황에 캐치해서 만들어서 넣고 그걸 선수들한테 전달하는 것까지 정말 올해 가장 NFL판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